선생님 잠깐 시간 좀. 제가 오늘 선생님에게 아주 좋은 걸 소개해 드리려고요. 선생님, 저랑 융합 수업 한번 하실래요? 자, 기죽지들 말어. 융합 수업은 관계로만 하는 게 아니야. 융합 수업은 과정을 잘 짜고 단합만 잘 이룬다면 이룰 수 있어. 내가 소실 쪽에 융합 수업을 했었는데 거절당한 적이 없었어. 근데 내가 뭐라 했지? 수학 뭐하니? 미래전략실 전략본부장 이제 그거 그만 하셔야죠. 네. 안 그래도 경서쌤 저희 조회수 보셨어요? 네, 확인은 했습니다. 어떠세요? 느낌 어떠세요? 생각보다 네. 약간은 저조한 것 같은데요? 네, 그 원인이 어디 있다고 생각하세요? 이쪽이요. 나? 네, 어쨌든 제가 최근에 수업 모한이를 촬영을 하면서 시즌 1과 시즌 2를 비교해 보면서 이제 조회수의 추이, 변화 추이를 좀 보고 있는데 좀 많이 조정한 것이 참 마음이 아픕니다, 저는. 그러면 선생님은 최근에 저는 수업 모한이의 조회수가 관심이 있는 것처럼 선생님 최근에 관심사가 무엇이에요? 이건요, 진짜로 네. 제가 거짓말을 하는 게 아니고 꾸며낸 네, 말이 네. 아니고요. 네. 최근에 제가 진짜 한번 제대로 아팠거든요. 아팠죠. 병원 가셨잖아요. 수술한 거 알잖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진짜로 꿈은 무병장수예요. 무병장수요? 건강하게 병 없이 오래오래 살고 싶어요. 오래 사는 거? 진시황처럼? 그렇죠. 그 정도. 그분 오래 못 살지 않으셨나요? 그런가요? 어쨌든 삶이라면 그렇군요. 아니, 그러면 네. 정총쌤은 요새 관심사가 뭐예요? 일단 수업 모한인데 저는 삶을 얘기하셨으니까 약간 삶적인 부분에서 우리 아이들의 교육적인 삶에 관심이 좀 많습니다. 지금 또 뭔가 멋있는 얘기 하려고 준비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해주세요. 네, 요즘에 교육 트렌드에서 세계 시민교육 좀 강조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선생님 세계 시민교육 어떻게 들어보셨을 거 아니에요? 들어는 봤는데 사실 네. 정확히 어떤 개념인지는 잘은 모르고 있어요. 네, 그래서 제가 설명 안 드리고요. 그 대가이신 선생님들을 모셔봤습니다. 아니, 그러면 지금 세계 시민 교육을 주제로 해서 네. 융합 수업을 하시는 선생님들? 바로 그렇죠. 네. 그러면 빨리 모셔봐야 될 것 같은데요? 네, 그러면 선생님 모셔보도록 할게요. 선생님 나와주세요. 와! 내가 바로 세계 시민이다. 네, 바로 세계 시민 교육의 대가이신 선생님들을 모셔봤습니다. 선생님들 소개 부탁드리도록 할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상공여자중학교에서 학생들과 행복하게 생활하고 있는 국어교사 강은영입니다. 안녕하세요. 상공여자중학교 기술과정교사 장혜란입니다. 일단 목소리에서부터 자신감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아니, 촬영 들어가기 전만 해도 네. 굉장히 어떻게 해야죠? 힘이 굉장히 없어 보이셨는데 네. 역시 교사는 교사인 것 같아요. 네, 역시 현장에서 바로 발휘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 저희가 세계 시민 교육을 주제로 융합 수업을 계획하신 선생님들을 모셨는데요. 일단은 왜 융합 수업을 시작했는지 저는 그게 되게 궁금하거든요. 뭐 우리가 친해서일 수도 있겠고, 그렇죠? 아니 뭐 누가 시켜서? 그럼요. 일단 왜 융합 수업을 시작하게 되셨나요? 상공여중에서는 매년 2월에 교육과정 재구성을 하고 있거든요. 인천에서 그 인천의 지역적 특성을 가장 잘 반영하고 있는 교육과정이 동아시아 시민교육이거든요. 그런데 앞서가는 저희 상공여중에서는 동아시아 시민교육학교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월 달에 이제 교육과정 재구성을 하면서 1학년 선생님들은 그러면 우리 동아시아 시민교육으로 그 주제 통합을 한번 해볼까? 이렇게 결정을 내렸었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생각해 보니까 그냥 각자 교과 내에서 운영을 하는 것보다는 좀 더 아이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고, 그리고 좀 더 실생활과 연관시킬 수 있는 수업이 없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저희 마음 맞는 선생님 5분과 함께 융합을 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일단은 교장 선생님 아니시죠? 네. 그 학교에 대한 그 사랑, 자부심, 그렇죠. 상공여중에 대한 그 사랑이 너무나 지금
크게 느껴지는 그런 수업이었는데요. 중요한 건 앞서가는 상공여자중학교를 언급을 해주시면서 어떤 한 분이 상당히 좋아하실 것 같은데 지금 전체적으로 선생님의 이야기를 들어보았을 때 상공여중은 약간 융합 수업을 권장하는 2월에 교육과정 재구성을 그렇죠. 한대요. 네네. 네, 중심 주제를 가지고 해서 융합 수업을 준비하는 그런 분위기가 조성되는 것 같은 느낌이 많이 드는데 실질적으로 이렇게 융합 수업에 대한 권장 분위기가 있나요? 네, 일단 저희가 다 그 융합 수업을 재구성을 하는 날에는 다 모여서 성취 기준, 그 교과의 성취 기준을 들고 모여서 서로 의논을 합니다. 그래서 학년별로도 한번 하고 그리고 교과별로도 하거든요. 그래서 그 성취 기준을 가지고 같이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공통되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보여요. 그래서 이 부분들을 따로따로 교과에서 수업할 것이 아니라 같이 융합을 하면 공통되는 부분들을 한 번에 수업할 수 있기 때문에 학생들에게도 학습량이 줄어들 수 있고 교사들도 훨씬 편안하게 수업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융합 수업에 대한 의지도 있으시고 그렇죠. 학교 쪽에 이제 지원이나 이런 행정적인 차원에서도 충분히 마련이 되어 있으니까 네. 가능한 것 같아요. 네, 융합 문화 형성이라는 것은 제가 볼 때 동아시아 시민교육과 연관시켰을 때는 전제되어야 되는 그런 분위기인 것 같기는 하거든요. 나 혼자 뭐 하고 싶다고 해서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저도 수업 모의 할 때 혼자 뭐 하고 싶은데 경수쌤이 자꾸 리젝션 걸고 네, 막 알겠습니다. 네, 그럼 알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진짜 알고 싶은 건 이런 분위기는 좋다 이거예요. 그렇죠. 그럼 실제로 이런 분위기 속에서 어떤 수업을 하시는지 그거 이제부터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네. 네, 그러면 지금 사전에 들어본 자료, 와 이게 멘트가 너무 멋있지 않나요? 지금 주제 중심 수업인데, 그쵸. 융합 수업인데 나는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사람입니다. 당신도. 땡큐. 자, 지금 주제가 가장 소중한 사람인데 주체가 당신도 아니고 바로 납니다. 네, 지금 자존감과 관련된 그런 수업을 네. 계획하고 진행하신 것 같은데, 그렇죠. 왜 하필 선생님들께서 선택하신 주제는 자존감인가요? 선생님, 언제 학생들을 볼 때 흐뭇하고 기쁘신지 같이 얘기한 적이 있잖아요. 네, 그렇죠. 어떤 때인가요? 두 분이서 지금 만나보고 계시는 건가요? 지금 저는 당황했어요. 저도 살짝 저한테 얘기하시는 건가요? 네, 말씀하세요. 네. 제가 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면서 흐뭇한 미소를 띠면서 바라볼 수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그중에서 대표적인 것을 두 가지만 들자면 일단 첫 번째는 저에게 진짜 부족한 창의력 그것을 발휘해서 아이들이 정말 멋지게 어떤 학습 결과물을 만들어낼 때 그때의 모습을 보면 부럽기도 하고 정말 흐뭇한 미소를 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좀 성적은 굉장히 낮지만 그 학생이 굉장히 긍정적이고 밝고 그리고 남들도 배려도 잘하고 그리고 당당하게 자신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말할 수 있는 학생들을 봤을 때 저 학생 참 괜찮은 학생이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학생들의 공통점을 봤을 때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자존감이 높은 학생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네, 선생님 맞습니다. 저도 자신을 사랑하는 학생들을 보면 굉장히 기분이 나고 더 열심히 수업하고자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여기서 중학교 1학년 학생들 저희 교과서에 보면 자신을 이해하고 그 다음에 자신의 자아 정체감을 형성하고 자존감을 어떻게 하면 높일 수 있는가 이런 내용이 있거든요. 여기서 자존감, 그렇죠. 나를 사랑하는 학생은 나를 위해서 소중하게 여기고 또 앞으로 더 발전하려고 굉장히 노력하잖아요. 네, 이 점에 주목해서 세계 시민으로 나아가기 전에 자신을 사랑하는 그런 마음을 가진 학생들을 교육하고 함께 배우는 것이 굉장히 보람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존중감을 주제로 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세계 시민이 되기 위해서 자존감을 먼저 형성을 한다. 나를 사랑해야 한다. 네. 그로부터 시작하는 것은 상당히 어떻게 보면 본질적인 접근인 것 같은데 주제 중심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럼 융합이라 보면 아무래도 교과 간의 융합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데 그럼 융합되어 있는 교과의 개수는 몇 교과가 될까요, 선생님? 네, 저희 5교과가 같이 했는데요. 국어과, 그리고 선생님 기술과정과, 그리고 영어과, 체육과, 수학과 이렇게 5개의 교과목이 같이 주제 통합 수업을 했습니다. 지난번부터 나오는 거죠. 독수리 오형제죠. 네. 그러면 이제부터는 지금까지는 배경 설명이었다면 구체적인 수업 사례, 학생들의 자존감을 끌어올리기 위해서 어떤 수업을 하셨는지 한번 알려주시겠어요? 네. 네, 일단 국어 수업부터 말씀을 드리면요.
1학년이고 처음 입학을 했기 때문에 아이들이 굉장히 긴장도 많이 하고 어떻게 생활해야 될지 잘 모르고 좀 마음도 복잡하고 이런 상황인데요. 기술 가정 시간에 일단 1단원에서 그 청소년기를 이해하는 그런 과정이 있어요. 그래서 그걸 배우고 나서 국어 시간에 시를 쓰게 되는데요. 시는 이제 비유와 상징이라는 단원을 배우고 나서 시를 쓰게 됩니다. 그럴 때 이제 자존감을 좀 키워주기 위해서 나를 주제로 시를 한번 써보자 이렇게 구상을 했거든요. 근데 그냥 나를 위해서 한번 시를 써보자, 주제로 시를 써보자 이렇게 했을 때는 어려움이 있지만 이미 그 전에 밑 작업이 다 되어 있어요. 어떤 것들이냐면 3분 말하기를 제가 수업 시간에 계속 시키는데 그때 나를 소개하는 말하기를 3분 동안 보조자료를 이용해서 해봐라 라는 것도 시켰었고요. 무인도 탈출이라고 해서 모두먼들의 그 장점, 각자의 강점을 이용해서 무인도를 탈출하는 그런 수업도 한번 했었어요. 그래서 나의 강점을 이미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자존감 시를 쓸 때는 아이들이 좀 쉽게 쓸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일단은 국어 시간에는 이렇게 시쓰기 수업 중심으로 이제 네. 비유와 상징을 배운 다음 일단 기본적인 작업이 다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충분히 쉽게 이제 시를 쓸 수 있었던 것 같은데요. 네. 이것과 연결되어 있는 다른 교과 수업은 어떤 게 있을까요? 그때 썼던 경험을 살려서 영어 시간에는 나에게서 조금 더 확장을 시켜서 주변 친구들을 바라보게 했거든요. 그래서 친구를 소재로 한 시를 쓰게 해요. 그래서 친구들에 대해서 관찰하고 같이 이야기를 나눠보고 그 친구가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는지, 그 친구가 가진 강점은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생각해서 영시를 쓰게 하는데요. 1학년이기 때문에 뭐 거창하게 쓰게 하기보다는 간단한 문장들을 이용해서 영시를 쓰게 하는 수업을 했습니다. 네. 지금 나오는 거 보면 이제 My Best Friend 해가지고 We Are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네네, 좋아요. 없어서요. 네. 이런 자료들이 나오는 것 같은데 내용적으로 지금 타인에 대해서 성격이나 기타 등등의 정보를 알 수 있게끔 연결시킨 부분이 많이 보이는 자료인 것 같습니다. 자, 지금 주제가 계속 자존감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2월 달에 교육과정을 재구성하시고 주제 중심으로 융합 수업을 계획하셨단 말이에요. 그럼 1학기 때는 제가 느끼기에는 이제 자존감이 조금 타이틀로 많이 되는 건 같은데 구체적으로 다른 교과, 기술과정 관련돼서도 제가 사전에 이제 자료를 받았는데 기술과정에서는 어떻게 자존감을 연결시키셨는지 궁금합니다. 아, 네. 아까 무병장수 말씀하셨는데요. 아, 그렇죠. 무병장수. 무병장수. 네. 화이팅! 화이팅! 저는 그 건강하지 않을 때 굉장히 자존감이 떨어지거든요. 네, 네네. 기운도 없어지고. 그런데 아까 말한 것처럼 신체적으로 건강해야 청소년들도 네, 마음적으로도 건강해지겠죠. 네, 건강한 신체, 건강한 정신. 그렇죠. 네, 그리고 건강한 사회성. 네, 가장 기본은 자기의 건강한 신체를 위해서 어떻게 영양소를 구성해서 먹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하겠죠. 네. 저희 기술과정 교과에서는 이 영양소 단원을 학습을 하는데요. 네. 물론 교과 내에서 재구성을 통해서 1학년 때 식품 구성 자전거를 배웁니다. 식품 구성 자전거를 배우면 내가 어떤 식품을 먹어야 될지 이제 좀 이해하게 되는데요. 네. 그 식품 구성 자전거가 물론 초등학교 때부터 연계가 되긴 합니다. 그런데 이제 조금 재밌게 구성하기 위해서 기술과정 교과 선생님들이 많이 진행하고 계시는데 저희 전단지, 식품 전단지잖아요. 전단지요? 네. 뭐 이런 거 아, 네, 전단지요? 네, 네. 네. 저희 동네는 네, 맞습니다. 네, 되게 잘하시네요. 당황스럽습니다. 사실은요, 시청자 여러분, 상당히 지금 두 분 선생님께서 준비를 너무 많이 해오셔가지고, 뭔가 저희 역할이 별로 없어요. 들어갈 데가 없어요. 없어요. 네, 그만큼 준비되어 있으신 선생님들이다. 그렇죠.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전단지를 활용해서 6가지 영양소에 맞는 식품들을 선택해가지고요. 식품 구성 자전거로 구성해보고 있습니다. 그런 실습을 하고 있고요. 영어과에서 보면 영어 교과서에 식품 구성 자전거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아까 융합수업 저희들끼리 약간의 친분이 있는 박소연 선생님이 바로 이어받으셔가지고요. 그 영어로 청소년의 건강한 아침 식단을 구성해서 그걸 영어로 이제 표현하는 수업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저는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요. 네, 어떤 생각이 들었나요? 다른 과목에서 어떤 내용을 가르치는지 아시나요? 다른 과목이요? 네. 지금 제 과목도 기술입니다. 아, 그쵸. 그런데 이게 아까 시작할 때 하셨던 말씀이 정말로 일리가 있었던 게 2월에 이제 서로 성취 기준이나 교과서를 이제 서로 비교해보고 이런 네. 활동이 있으니까, 기술 과정에서 식품 구성 자전거 하는데 이거 영어에도 있네? 이런 것들 이제 연결고리들이 이제 만들어지는 것 같은? 이제 엄청 대단하다.
융합하실래요? 나도 해야 될 것 같아서요. 제가. 네. 네. 전체적으로 학생들의 작품에 어떻게 보면 결과물이 엄청나게 고퀄리티라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만큼 적극적으로 참여했다라는 느낌도 많이 들고 또 다른 교과와의 연계성에서 나오는 결과물 또한 아이들이 그냥 성의 없이 한 게 아니라 전에 배웠던 교과의 내용을 반영했다라는 느낌이 너무 많이 드는데 이게 맞나요? 네. 어떻게 잘 대답하고 있는 거냐? 아, 네, 훌륭하십니다. 네. 자, 일단 1학기 때는요, 전반적으로 기술과정과 영어, 국어교과 세 교과가 이루어져서 이제 자존감을 중심으로 해서 수업이 융합이 많이 이루어진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이것을 받아서 2학기 때는 또 레벨업이 이루어졌다라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즉, 결과적으로 동아시아 시민교육, 세계 시민이라는 그런 목적을 가기 위해서 2학기 때는 과연 어떤 사례로 준비를 하셨는지 상당히 궁금합니다. 나에 집중되어 있던 것을요, 이제 조금은 퍼뜨려야 되겠다, 주변으로. 그렇게 해서, 국어 시간 같은 경우는 너무 퍼지지 않고, 이제 주변에 있는 친구들에게 좀 관심을 돌리게 했거든요. 근데 어차피 학생들이 공동체 생활을 하다 보면 갈등이 안 생길 수는 없잖아요. 그거는 갈등이 생기는 건 너무나 당연한 거고, 중요한 것은 이제 그 갈등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잘 해결하느냐라고 생각을 해서 친구야 고민을 말해봐 라는 수업 같은 경우는 친구들이 고민을 적어서 포스트잇에 고민을 적어서 제출을 하면 그거를 하나하나 읽어주고 그거에 대해서 답을 제일 잘할 수 있는 친구가 그걸 가져가서 저 엽서에다가 답을 써준 거예요. 그래서 공감 능력을 키워주는 거죠. 공감 능력과 그 다음에 친구에게 위로의 말 또는 격려의 말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줬는데 제가 갈등 해결이라든지 공감이라든지 이런 수업은 제가 만들어낸 수업이 아니고요. 이미 만들어져 있는 프로그램을 가져다 쓰는 거거든요. 네. 그게 무엇이냐면 교육부에서 만든 학교 폭력 예방 교육 프로그램이에요. 어울림 수업이라고 하는 건데요. 어울림 수업이요? 네네. 제가 또 어울림 수업에 좀 이렇게 강의를 하러 다니다 보니 좀 홍보도 할 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네, 네, 이게, 그렇죠. 네, 이게 정말 좋은 수업이어서 선생님들께서 많이 적용하시고 학생들에게 자존감도 높여주고 정서 사회적으로도 많이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학생들로 키워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확실하게 얘기해 드리겠습니다. 팀장님 밑에 어울림 수업 관련돼서 정보 부탁드릴게요. 홍보 빵빵하게 부탁드립니다. 네, 그러면 진짜로 학생들이 완전히 그냥 지식적으로 배우는 게 아니라 실제 이제 공감하는 멘트를 하면서 그렇죠. 이런 활동들을 지금 진행한 것 같은데요. 네. 그럼 역시나 이걸 받아서 다른 과목에서 기술과정 교과에서는 어떤 수업을 하셨나요? 네, 자존감을 함양한 학생들, 네, 타인을 이해하고 배려하고 함께 살아가는 방법을 익히는 학생들, 네, 세계시민교육, 네, 기본 방향이겠죠. 저희 기술과정과에서 소비자책 만들기 프로젝트를 진행하는데요. 이 안에는 소비자의 어떤 기본 성향, 소비자의 구매 의사 결정 과정 이런 것도 있지만 윤리적 소비에 대한 부분이 있습니다. 윤리적 소비요? 네. 공정무역이라든지 아니면 동물 실험을 반대하는 활동이라든지 아니면 아동 노동 착취에 대한 문제 그 다음에 뭐 공정무역 초콜릿 많이 들어보셨죠? 네. 이러한 내용들을 바탕으로 해서 동아시아 시민 나아가서 세계 시민으로서 우리가 소비를 하는 데 있어서도 타인의 입장을 고려하고 배려하는 그런 자질을 함양하는 수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아무래도 2월 달에 그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이 전반적인 융합 수업에 대해서 교육과정을 재구성을 하다 보니까 1학기 때는 자존감을 함양하고 2학기 초반에는 타인에 대해서 이해를 한 다음에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한 단계 더 나아가는 공동체라든가 공동체를 넘어선 세계까지 약간의 요런 흐름이 이 상공여중 앞서가는 상공여중에서는요 이 융합 수업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는 것 같은데 되게 근본적인 이유가 있을 것 같거든요. 이유가 무엇일까요? 친분? 네, 죄송합니다. 오늘 네, 이게 하기가요 참 힘듭니다. 침이 나옵니다. 네, 참 힘드네요. 이게 편집될지 모르겠지만 분명히 친분이라고 지금 대답하셨습니다. 네, 친분. 네, 친분 말고 딴 게 없어요. 아니, 농담 말고 네, 진심으로. 진심으로. 네. 죄송해요. 질문이 뭐였죠? 준비를 하지 않으셨나요? 이거는 좀 앞서가는 상공여중이 원활하게 융합 수업을 할 수 있게 되는 정말 원활한 그 수업이 진행될 수 있는 이유. 가장 큰 이유는 선생님들 간의 소통이 아닐까 싶습니다. 소통. 교과서적으로 아름다운 말씀이 지금 나왔어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얘기해 주시죠. 네, 저희가 보시나요? 네.
아무래도 이러한 재구성이 가능한 것은 선생님들 사이에 소통이 원활하게 이루어지기 때문이 아닐까 그렇습니다. 네, 이해와 배려. 네, 학교 생활 하다 보면 굉장히 힘든데요. 선생님들이 서로 이야기하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조금 더 배움을 효과적으로 그리고 아이들에게 효율적으로 그리고 아이들에게 보람차게 가르칠 수 있을까 미리 재구성을 통해서 의견이 화합이 돼서 그런 게 아닐까라고 생각해 보고요. 선생님들도 그렇게 생각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를 말씀드리면 앞서가는 상공여중 선생님들께서는 네,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앞서가는 상공여중. 네, 앞서가는 상공여중 선생님들께서는 학생들을 위하는 마음이 정말 크시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학생들에게 정말 실제의 삶과 연관되는 수업을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으로 똘똘 뭉치셔서 같이 이야기를 나누시다 보니까 그런 아이디어가 그냥 반짝반짝반짝 나오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들께서 학교에서 정말 힘드시고 지치시지만 가장 힘을 많이 받으실 수 있는 것은 정말 학생들과의 관계 그리고 좋은 수업이거든요. 좋은 수업을 하고 나오셨을 때 선생님들의 자존감도 올라가시고 효능감도 상승한다고 생각합니다. 약간 그 표현이 좀 이상할지 모르겠지만 뒷조사라고 해야 되죠. 알고 보니까 강은영 선생님이 아니시고 진짜로 교장 선생님일 수도 있겠다. 약간 네. 이런 느낌이 좀 들긴 하는데요. 알겠습니다. 네, 그럼 내용을 한번 정리를 해보면 이제 서로 선생님, 교사들 간의 소통과 공감이 잘 되어 있고 그리고 무엇보다 사실은 2월에 이제 이런 수업 자체를 계획한다라는 게 굉장히 큰 의미가 있는 그럼요. 것 같아요. 네. 그럼 제가 여기서 하나 질문이 있는데 융합을 하고 싶은 선생님들이 참 많으신데 사실은 이렇게 2월에 교육과정 재구성을 하지 않는 학교도 있잖아요. 네, 있죠. 인천광역시 교육청에는 없는 것 같습니다. 네, 근데 공식적으로 다들 이제 개인적으로나 아니면 335를 하고 있지만 도와주세요. 네. 335를 하고 있지만 만약에 이렇게 학교 전체적인 문화 차원으로 이런 교육과정 재구성이나 이런 게 권장되지 않는다면 그런 학교에서도 융합 수업을 할 수 있을까요? 네,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요. 그러니까 솔직히 2월에 교육과정 재구성을 한다고 해서 그것을 모두 실천하지는 않을 수도 있거든요. 네. 그런데 정말 수업을 하다 보면 이 수업에서 요 과목과 정말 융합을 하면 훨씬 더 시너지가 나겠다라고 생각하는 부분들이 수업 준비를 하면서 보여요. 저희 학교 같은 경우도 충분히 그런 경우가 있어서요. 뭐 역사 과목과 영어 선생님이 위안부 수업을 같이 하셨다든지 이런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수업을 하시다가도 충분히 융합을 하실 수 있는 기회는 얼마든지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수업! 뭐하니? 자, 오늘은요, 자존감부터 시작해서 동아시아 시민교육에 앞서가는 상공여중에서 융합수업을 하시는 선생님들을 모시고 알아봤는데요. 제가 전반적으로 상공여중의 융합수업을 들어보니까요, 자존감, 나에 대한 이해, 대화, 타인에 대한 이해, 이후에 서로 이야기를 하면서 공동체 간의 이해, 더 한 걸음 나아가서 바로 내가 살아가고 있는 그 고장의 이해, 나아가서 세계의 이해. 근데 중요한 건 여러분들 제가 상공여중 융합수업이 앞서갈 수밖에 없는 근본적인 원인은 바로 소통의 문화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바로 그래서 소통이 이루어지는 상공여중의 융합수업이다.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 이제 수업사례 저희에게 아주 좋은 것들 알려주셨는데요. 출연하시니까 오늘 소감은 어떠신가요? 오늘 멘트는 제가 좀 이상했네요. 왜 오늘 칭찬 안 해주세요? 소통 중요한데? 네네. 끝나고 소통하시죠. 네, 알겠습니다. 네. 네, 저는 이제 여기 준비하면서 제 수업을 다시 돌아보게 되었는데요. 그래서 내가 어떤 수업을 했고 앞으로 어떤 수업으로 또 나아가야 할지 그런 방향 같은 것도 다시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가 돼서 참 좋았던 것 같고요. 뭐니 해도 어울림 수업을 홍보할 수 있어서 너무 좋았습니다. 한 번 더 팀장님 밑에 언급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떨렸고요. 앞으로 전혀 떨리지 않으셨어요. 제가 봤을 때 제가 더 떨렸어요. 학생들을 위해서 선생님과 열심히 소통하면서 세계시민교육, 그 다음에 자존감, 그 다음에 타인을 배려하는 학생들을 함께 공부하기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선생님들과 함께 수업을 즐겨봤는데요. 여러분들 유익한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마지막 저희 함께 구호 외치면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뭐하니? 감사합니다. 우리 아, 갈등도 좀 해결하러 갑시다. 그럴까요? 네. 이거 대화는 안 될 것 같은데. 네.